쉽고 빠르게 익히는 엑셀 파워 피벗 앤 데이터 모델링의 세 번째 학습 내용은 데이터 모델을 사용한 데이터 분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모델, 앞서 제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 배우실 거고요. 데이터 모델이 뭔지, 어떻게 만드는지, 이걸 사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가 이번 시간 학습하실 목차가 됩니다. 데이터 모델을 사용한 데이터 분석에서는 데이터 모델이 뭔지 이해하시게 될 거고요.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 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일반 엑셀만 썼을 때보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거거든요. 데이터 모델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게 되세요. 그래서 데이터 모델이 뭔지 살펴보고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신 다음에 데이터 모델을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엑셀에서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짚어 보면 이제 데이터 모델이라는 거 배우셔야 되니까 제가 전 시간에 파워 피벗이라는 애는 엑셀의 기본 기능인 피벗 테이블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한다라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워 피벗 작업을 하지만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서 분석하는 건 똑같은데 얘가 조금 더 강력한 뭔가의 기능을 제공하는데 그 강력한 기능의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데이터를 연결해서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 게 파워 피벗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데이터 모델이 뭔지에 대한 내용을 이번 시간에 학습하시게 되고요. 자, 데이터 모델이 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모델이라는 건 아마도 지금 학습을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엑셀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시다가 뭐 단순히 계산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데이터 분석 쪽을 많이 하셨겠죠. 그러다가 찾다 보니 계속 스킬업 하다가 엑셀 BI, 엑셀의 파워 피벗 이런 것도 알게 돼서 학습을 하실 거라 예상이 되는데 엑셀만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셨던 업무를 진행하셨던 분들은 이 데이터 모델이라는 용어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뭐든 처음 한 번 듣고 이해가 100%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쉽게 정리를 해드릴 거지만 그래도 제대로 데이터 모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데이터 모델은 원래 엑셀에서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던 용어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우리가 업무를 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을 잘 쪼개서 나중에 쉽게 갖다 쓰려고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저장해 놓는 거잖아요. 이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할 때 DB를 설계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논리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형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관계형 데이터 모델도 있고, 그러니까 모델의 종류가 관계형 데이터 모델도 있고, 계층형도 있고, 네트워크형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용어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모델이 뭐냐? 모델은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만들 때 실제 업무 데이터가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 복잡한 데이터가 잘 정리가 돼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되어야 할 텐데 그걸 잘 정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형들, 모델을 사용하게 되는데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모아놓기 위한 모형이 관계형 DB 모델도 있고 계층형도 있고 네트워크형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모델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잘 저장해 놨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 모델이라는 용어를 이해하셔야 되니까 제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이런 말씀을 드렸으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도 아니고 이런 모델을 공부해서 모델에 맞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만들려는 것도 아니니까 이 용어만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데이터 모델이라는 걸 만들 때 우리의 업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DB에다가 어떻게 잘 정리를 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저장해 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저장해 놓을 때 데이터 모델을 만들기 위한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구성 요소가 테이블, 필드 이런 것들은 좀 익숙하시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면 업무 데이터들을 잘 정리한 다음에 이 테이블에는 이런 필드들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저장해 놓을 거야.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세일즈 데이터니까 우리 회사의 판매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거래처에서 물건을 사가는지 거래처 정보가 필요해. 그러면 거래처 테이블이라는 걸 만든 다음에 거래처 관리하려면 거래처 코드 있어야 되고 거래처 명이 뭔지 알아야 되고 어느 지역에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거래처의 직원 수는 몇 명이나 되고 현재 거래 상태가 온인지 오프인지 거래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 테이블을 구성하기 위한 필드들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은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업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떤 테이블이 필요한지 그 테이블 안에는 어떤 데이터들을 저장할 건지 이런 걸 만드는 게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근데 그런 걸 만들 때 사용하는 모델의 종류들이 있는데 이런 종류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델 중요하지 않고 이 데이터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해 놓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어떤 테이블이 필요하고 그 테이블 안에 어떤 필드들을 넣어야 되는지 이런 거 잘 구조를 만드는 게 데이터 모델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가 테이블, 필드 있고요. 이 테이블들은 한 테이블 안에 모두 넣어놓은 당연히 그렇게 못하지요. 지금 저희가 보는 것만 해도 거래처 정보는 거래처 테이블에 판매 내역은 판매 테이블에 제품 팔리는 제품의 정보는 제품 테이블에 판매 채널과 관련된 데이터는 채널 테이블에 이렇게 당연히 쪼개서 집어넣겠죠. 한 테이블 안에 몽땅 집어넣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고 그 테이블 아래 어떤 필드들을 구성할 건지 필드를 만들고 이 테이블들을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분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두 테이블의 공통 필드를 만들어서 얘네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관계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길게 설명드렸으나 원래 이 데이터 모델이라는 건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왔던 개념이고 데이터 모델이라는 게 뭐 이제 설명드렸던 이런 거 전부 다 복잡한 것 넘어가고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넣어놔야 되는데 저장해 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 놓으면 좋겠구나 이런 구조를 잘 만드는 거를 데이터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테이블과 이런 데이터 저장해 놔야지 필드를 잘 만들었다면 얘네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테이블들의 공통 필드를 넣어서 연결하는 걸 관계 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는 테이블을 만들고 그 테이블을 어떤 필드로 구성할 거고 얘네들의 공통 필드가 있다면 그걸 연결하는 관계 작성하는 게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다. 그래서 이런 설명이 확 와닿지 않으시죠, 당연히. 그렇다면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도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분석하려는 데이터를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고 이 테이블 안에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얘네들이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분석하셔야 되니까 어떤 필드를 서로 연결해주면 효과적일지 이런 게 데이터 모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데이터 모델. 근데 실제 저희가 뭐 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 업무를 데이터 분석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데이터 테이블들은 다 만들어져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기존의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하시다가 계속 파워 피벗이니 이렇게 조금 더 좋은 도구들을 배우시게 되면 기존의 다른 데이터들도 가져다 막 분석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실 거거든요. 그럼 이제 데이터가 뭐 시스템에서 내려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내려받아서 테이블을 만들어 놓는 게 효과적일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는 생각하셔야 될, 고려하셔야 될 내용이 될 텐데 그렇게 어떤 테이블을 어떻게 어떤 필드를 가지고 만들지 얘네들을 뭘로 연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데이터 모델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테이블, 필드, 공통의 필드를 연결하는 관계 이런 것들이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가 되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데이터 모델링인 거죠.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테이블 만들고 테이블 안에 어떤 필드 넣을지 어떤 걸 연결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데이터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필드 관계 설정 이런 게 모델링인데 모델링에는 테이블 필드 관계 설정 이외에 여기 있는 요 필드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설정한다거나 천 단위 컴마 찍을 거야. 얘는 퍼센트 붙일 거야.
소수 아래 둘째 자리까지 나오게 할 거야. 이런 서식을 지정하는 것도 모델링 범주 안에 포함이 돼요. 원본 데이터가 있지만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파워 피벗에서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델이 뭔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파워 피벗에 가지고 가서 데이터 모델을 만들고 나면 천 단위 컷만 안 찍히고 소수 아래 자릴 수 없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이열은 데이터 형식이 뭐고 서식을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것들을 피벗 테이블에서 파워 피벗에서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수식을 만드는, 분석식을 만드는 것도 데이터 모델링의 파워 피벗에서 하는 하나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요건 덱스, 별도의 모듈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데이터 모델이라는 건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는 필드, 공통의 필드를 연결하는 관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데이터 모델이다. 그리고 이런 걸 만드는 작업을 모델링이라고 한다. 모델을 만든 다음에 각각 테이블에 있는 이 필드에 데이터 형식이나 서식을 지정하는 거,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값들을 계산해내는 수식을 작성하는 거, 이런 것도 모델링 범주 안에 포함되는 작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그렇다면 파워 피벗이 제공하는 큰 기능 두 가지가 데이터 모델 만드는 거, 덱스를 활용해서 고급 분석식 작성하는 거라고 시작부터 말씀드렸어요. 그중에 데이터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데이터 모델이라는 걸 만드는 거는 테이블, 필드, 이거 연결, 요게 데이터 모델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만드는 이유가 있겠죠. 기존에 우리가 업무 잘하고 있었는데 굳이 왜 어렵게 파워 피벗이라는 걸 배워서 모델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느냐. 데이터 모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데이터의 중복을 없애고 여러 데이터 테이블을 통합해서 데이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분석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려면 이제 기존의 업무 방식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첫 시간 본 것처럼 저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하면 첫 번째 하시는 작업이 대부분 이런 거였어요. 물론 한 테이블에 데이터가 다 있다면 바로 피벗 만드시면 되는데 거래처 코드에 따른 거래처명이 없어요. 지역이 없어요. 그럼 VLOOKUP을 통해서 관련 테이블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끌어오는 작업들을 하셔야 되지요. 끌어오는 작업이 필요한 VLOOKUP을 하는 것도 시간이 로스가 되고 VLOOKUP 해오다 보면 또 데이터가 많을수록 느려지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여기 이미 거래처에 대한 거래처명이나 지역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오면서 여기 또 데이터가 판매 건수만큼 생성이 되게 되니까 데이터의 중복이 발생하고 중복으로 인한 저장 공간이 그만큼 낭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이라면 파워 피벗을 모를 때 모델을 못 만들었을 때는 어쩔 수 없죠. VLOOKUP에서 계속 가지고 와서 데이터 있는데 또 중복 데이터 발생하고 저장이 그만큼 파일 사이즈가 커지니까 저장 공간을 차지하고 이랬는데 모델을 만들면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모델을 만든다라는 게 뭔지 이해하시잖아요. 테이블 만들고 그 안에 어떤 필드를 구성하는 게 좋을지. 근데 보통 이런 테이블들은 데이터는 다 가지고 계시니까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얘들을 서로 연결하는 관계 작성만 해주시면 이제 모델이 만들어질 텐데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VLOOKUP 안에서 중복 안 하고 저장 공간도 낭비가 안 되고 하는 장점도 있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저희가 이 상태에서 기존 업무 방식대로 했다고 볼게요. 그런데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서 막 분석하다 보니까 계절적인 요인도 뭐가 있을 것 같아. 날씨가 더울 때 많이 팔리나 추울 때 많이 팔리나? 그러면 온도 데이터를 가져다가 기온이 우리 회사 제품의 세일즈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보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기온 데이터를 하나 추가해 줘야 그걸 뭘 분석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이제 기온과 관련된 거 어디서 받은 다음에 또 VLOOKUP 해와야 된다라는 거죠. 분석하려면 분석이 필요할 때마다 이 데이터 테이블이 없는 걸 분석하려면 데이터 테이블 만들고 또 VLOOKUP에서 가지고 오고 이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델을 만들게 되면 요 관점에서 데이터를 조금 더 분석해 보고 싶은데 하면 그 데이터 테이블 그리고 판매 테이블에 공통의 필드만 넣어놓으면 데이터를 수식을 만들고 가지고 와서 중복 이런 거 없이 그냥 또 연결 하나만 더 하면 요 관점으로 데이터를 추가 분석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살펴본다고 하지만 분석한다고 하지만 내가 놓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분석을 다 끝내고 났는데 계속해서 분석이라는 게 쪼개서 보시는 거니까 뭔가 관점이 계속 추가가 될수록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들이 추가가 될 텐데 모델을 만들어서 분석하시게 되면 그냥 이걸로도 분석해보고 싶어. 그러면 테이블 하나 더 추가한 다음 연결, 관계만 작성하시면 내가 원하는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 분석을 쉽게 더 추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양한 관점의 분석이야. 기존에서도 물론 데이터만 추가하면 가능하긴 하지만 그 작업 상당히 복잡하고 불편하실 텐데 모델을 만들어서 분석하시면 분석할 관점 테이블 하나 더 추가하고 관계만 작성하시면 되니까 훨씬 더 데이터 분석의 관점을 늘리는 게 더 용이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